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특징주들 살펴볼 거고요. 5G 관련주 오늘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전략을 좀 듣고 왔는데요. 5G 관련주들 오늘도 참 강하죠. 머큐리는 상한가 들어갔고 RFHIC 13% 가까운 급등세, 이수 페타시스, 솔리드 등등해서요. 관련주들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정작 열어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큰 손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조금은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시각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주들 볼게요. 방산주들도 상승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6% 넘는 상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특히 이 두 종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마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방위력 개선비가 늘어났다라는 포인트, 또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눈여겨보라라는 시각이 많은 쪽은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 볼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에 국산의 불화수소를 일부 투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업체가 바로 이 두 업체다라는 것이 뉴스화되면서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 장중한 때 많이 올랐었는데요. 예전에는 이 이슈가 전해지면 상승폭을 장 마감까지 끝까지 유지를 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뉴스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네요. 솔브레인은 2%대, ENF 테크놀로지 3% 강세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ETF 하나 볼게요. 코덱스 은선물 보겠습니다. 4% 넘는 상승으로 오늘 또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속에 금값이 일단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은값의 상승세도 뒤따르고 있고 최근 1트로이 온스당 19달러 돌파,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골드바에 이어서 은바, 실버바도 최근 들어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집니다. 4,310원 은선물 ETF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AI 관련주는 대응 전략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행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음 달에 정부 차원에서의 AI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아요. 오픈베이스가 16% 급등세, 로보로보, 가온미디어 등등도 관련주로 꼽히면서 강세를 시연해내고 있는데요. 하나 챙겨다 볼까요? 대응 전략 챙기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다이스 GKL의 상승세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일제히 강했고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 면세점, 이제 하루 사이에 또 주춤해졌는데요. 두 종목만큼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VIP 드로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것인지 챙겨볼 거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잇따릅니다. 다날, 또 KG 이리시스 등등의 상승세에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웅영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격언을 떠올려 보면서 AI 관련주도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일단 다음 달에 4차 산업혁명, AI 관련한 국가 전략이 발표된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하나 담아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정책들을 좀 많이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외 환경이 어려울수록 국가에서 얼마나 산업에 대한 그런 의지들이 있는지가 좀 돋보이는데 우선은 AI라고 한다면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과 관계된 그 산업은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에도 AI 관련된 그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것도 AI 관련된 산업이고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AI 된 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화 관련된 솔루션 산업들이 대부분 AI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상에서도 오픈베이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공작기기 관련된 그런 머신비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 AI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우선은 뭐 10월에 그 대규모의 그런 1조가 넘는 그런 7천억 정도의 그런 투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오늘 뭐 급상승을 했지만 일부 종목들은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과기부 장관이 아직 그 바뀌지를 않은 것 같은데 만약 과기부 장관이 바뀐다면은 전문가가 이제 그 반도체 AI 전문가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쪽에 더욱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이 네. 나오거나 혹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관련주들이 들썩이긴 할 텐데요.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광범위해서요. 네, 네. 앞서서도 이제 관련주들을 그 화면 통해서 쭉쭉 챙겨보는데 그 다른 섹터와 겹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어디까지를 AI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는 추후에 분명히 또 고민해야 할 거리이긴 할 것 같거든요. 탑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저는 AI라고 한다면은 로봇 관련주를 AI로 뽑는 게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가장 크게 로보가 이제 테마주로서 가장 크게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 종목으로서 로보가 움직일 확률들이 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그 TPC라고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공작기계 관련된 뭐 3D 그 프린팅 사업도 하고요. 협동 로봇 솔루션도 하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AI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5G도 AI에 관련된 연관된 산업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솔루션 어떻게 사업의 구분에서 자동화 솔루션을 좀 제시하고 좀 더 빠르게 편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 분야, 스마트 팩토리 분야들이 AI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TPC라는 이제 종목인데 TPC의 그런 산업에 대한 그런 그 기업 개요를 한번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합 사업부, 이제 모션 사업부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직교 로봇이니 리니어 로봇 등을 생산 판매하는 모션 컨트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솔루션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융합 솔루션 라인업을 구축한 사업부를 좀 한다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런 공작기계,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사업부를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이제 TPC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AI 업종에 대해서 그런 테마가 좀 상승했을 때는 이 종목이 해당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와 함께 방금 이제 말씀 주셨던 TPC 이 업체도 한번 눈여겨볼게요. 투자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좋아요 찍겠습니다. 전자결제 관련 서비스 항상 이제 그 올해 들어서의 그 항상 그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 네. 아래서 파생된 지금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KG 이니시스도 다날도 관련 섹터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분명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인 것 같고요. 지금 구간도 들어갈 만한 건지 챙겨주세요. 충분히 들어갈 만하고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5G, 핀테크,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렇게 한 5가지 업종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핀테크라고 한다면은 뭐 KG 이니시스, 사이버 결제, 뭐 다날 그다음에 웹캡시도 핀테크 산업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핀테크 산업을 하고 있고 뭐 더존비존도 그런 핀테크 산업을 하고 있죠. 저희가 알고 있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산업들이 대부분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바일로 상당히 많이 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해서 그 성장성들이 의구심들이 많았는데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에서도 확실히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오프라인에 대한 경계들도 좀 무너지고 있고 KG 이니시스라고 한다면 KG 그룹에서의 그런 핀테크 사업, 그런 결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가가 NH 사이버 결제보다 못 갔던 것은 동부제철에 대한 그 인수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그 못 갔다가 이제 8월 말로 해소가 다 됐고요. 저희가 스타벅스를 통한 사이렌 오더를 좀 저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KG 이니시스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의 그룹의 자회사인 KFC, 징거벨 오더 같은
전반적으로 이런 그 O2O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이 더욱더 저희 실생활에서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6%의 상승세, 좀 비록 좀 많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건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 이 좋아요. 종목도 좋아요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카지노주를 볼게요. 뭐 어제 중국 소비주도 올라가길래 뭐 어제만 그랬나? 아닙니다. 이 파라다이스, GKL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은 요 며칠 사이 꾸준히 매일매일 플러스가 이 수치가 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8월에 장사를 잘했나 봐요. 체크해 주세요. 뭐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36%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VIP 카지노 드랍액에 대한 매출은 중국인, 일본인들이 대다수 하는데 일본인들에 대한 매출이 갈등으로 인해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전혀 무색할 정도로 8월 달에 실적들이 좀 나왔고 중국은 지금 현재 엔화 강세로 일본 가기에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대만을 가기에는 좀 여행적인 금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그 개인들의 그런 VIP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가 그 파라다이스, 뭐 GKL의 투자 포인트로 보이고는 있어요. 우선 파라다이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서 지금 자리에서 곧 산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은데 8월 달에 그런 그 매출액, 8월 달에 그런 그 실적을 본다면은 하반기에도 생각보다는 이 산업이 갑자기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파라다이스나 GK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의구심이 좀 많았었는데 네. 이번 실적을 통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그 주가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종시마다 좀 저가에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투자 의견 좋다라는 네. 말씀인 거네요. 지금 카지노주 그리고 전자결제주 또 AI 인공지능 관련주 이렇게 봤는데 다 좋다는 네, 시각이세요. 맞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는 어떤 걸 꼽을까요? 네이저 타이핑은 10월에 있을 TPC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 KG 이니시스 핀테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조정시마다 접근 네. 가능하고 단기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단기 목표는 충분히 2만 원대, 그 단기 그 저항선 2만 원대를 좀 목표가로 잡고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직까지 확연하게 그 전환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하게 단기의 조정 심하다는 적극적인 좀 매수 관점으로 해서 2만 원 단기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좋습니다. 지난번에 웹캐시 네. 추천해 주신 이후로 정말 네. 수익 많이 나서 맞습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이제 네. 종목이었는데요. KG 이니시스도 못지않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갖고 네.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 좋은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장 탑픽으로 올려두도록 합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9월 4일) 수요일에 거래 마쳤습니다.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라고 해야 할까요? 간밤 휴장하고 쉬고 다시 돌아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내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조금 전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도 0.1% 겨우 빨간불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현재 상해 종합 지수도 현재가 체크해 보시면 역시 겨우 빨간불을 유지해내고 강보합권에서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나홀로 상승 장세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바이오주들 계속해서 바닥이 잡히고 조금씩 매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바이오주 특히 바이오 시밀러 위주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기금들도 최근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부터 체크해 보시죠. 일단 글로벌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 론자와 계약을 맺고 램시마의 원료 의약품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계약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계약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 능력이 조금 확장이 되고 원가 경쟁력
영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3%대 강세를 보였는데 장 후반 들어서 탄력을 더욱더 끌어올렸습니다. 4.36%까지 셀트리온 급등하면서 16만 7,500원 선에 종가 기록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은 아직 분식 회계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것은 우려하는 점이 아니고 아직까지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증권사의 기대가 실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또 연기금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1.84% 강세권에서 27만 7천 원에 거래 마무리 지은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기대와 다르게 시가를 저가로 만들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도 3시 부근에서 탄력을 끌어올렸었는데요. 1.16%까지 고가 부근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1980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이고요. 어제장과 비교해도 22포인트나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1988.53포인트의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1.5% 상승하면서 629.31포인트의 거래 마무리 지은 모습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13만 9천 원 오늘 고가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6월 말부터 정말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기관까지 가세를 하는 모습이고요. 3거래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 모두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7% 상승하면서 13만 8,500원 선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 CCTV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경기도가 도립병원에 이어서 민간병원에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관련 기업들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CCTV 관련 그룹주들 아이디스 29.984%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웠고요. 27,85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콤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2.3% 상승하면서 6,9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CTV 관련주도 체크해봤고요. ATM 관련주들도 이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에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네트 11% 급등 나왔습니다. 장중 19%까지 고가 끌어올리게 됐는데 탄력은 살짝 반납을 했긴 했는데요. 그래도 두 자릿수 급등세입니다. 한네트 3,025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로지스트 흐름 괜찮았습니다. 23%까지 급등하면서 3,16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잡혔는데요. 그래도 기관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4,839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연기금이 특히 11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3,526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동반해서 개인도 1,480억 원 순매도가 잡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매매 동향 점검해 보시죠. 일단 보시면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컴백을 했습니다. 597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기관 228억 원, 개인도 기관과 동반해서 363억 원 매도하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